투자자라면 S&P 500, 이 지수는 정말 모를 수가 없죠. 그런데 오늘은요, 이 유명한 지수 너머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제국, 바로 S&P 글로벌에 대해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과연 이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우리 매일같이 S&P 500 ETF에 투자하고 또 지수를 확인하잖아요. 근데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이 지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? 네, 정답은 바로 S&P 글로벌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그냥 지수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. 사실 S&P 글로벌은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인프라, 그러니까 신용과 데이터를 장악한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제국의 실체를 투자자의 눈으로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아는 S&P 500은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. 그 수면 아래에 있는 이 거대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갖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모든 건 18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당시 복잡하게 짝이 없던 철도 회사들의 재무 정보를 표준화해서 투자자들한테 제공한 작은 안내서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. 바로 이 신뢰와 표준이라는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서 1957년에는 세계 자본시장의 기준점이 된 S&P 500이 탄생하게 된 거고요.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2022년이었죠. 데이터 기업인 IHS 마켓을 무려 44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인수하면서 단순 금융회사를 넘어서 완벽한 데이터 제국으로 변신을 마쳤습니다. 자, 그럼 현재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을까요? S&P 글로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이 4가지가 있거든요. 하나씩 살펴볼 텐데 투자자라면 각 사업이 가진 이 상반된 특징을 이해하는 게 정말 핵심입니다. 첫 번째 MG는 신용등급 사업입니다. 전통적인 캐시카우죠.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채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들한테 저희 안전해요. 이걸 증명받으려고 S&P에 돈을 내고 등급을 받거든요.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마진이 엄청난데요. 근데 결정적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들이 돈을 안 빌리잖아요. 그럼 매출이 쭉 떨어지는, 다시 말해서 경기 순환적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지수 사업입니다. 이건 정말 강력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전 세계 투자금이 패시브 ETF로 몰리는 거대한 흐름, 바로 그 흐름에 그냥 올라타 있는 사업이거든요. 자산 운용사들은 S&P 500이라는 이 브랜드를 쓰는 대가로 ETF 총 운용 자산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냅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하면 이 회사의 수익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적 성장주인 셈이죠.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엔진은 바로 이 회사의 미래 핵심 동력, 데이터 구독 사업입니다. 금융기관의 데이터를 파는 마켓 인텔리전스, 그리고 플래시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원유나 LNG 같은 모든 원자재 가격의 표준을 정해버립니다. 트레이더들은 이 데이터가 없으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예요. 이 사업들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? 바로 매출의 대부분이 아주 안정적인 구독 수익이라는 점입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S&P 글로벌의 4가지 사업 엔진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. 맨 위에 있는 신용 등급 사업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돈을 버는데 보시다시피 경기 순환적이라는 큰 특징이 있고요. 반면에 그 아래 3가지 사업, 지수, 마켓 인텔리전스, 원자재 인사이트는 모두 자산 연동이나 구독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반복 수익을 만들어냅니다. 바로 이 부분이 회사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인 거죠.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2가지,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부분과 아주 안정적인 부분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는지를 꼭 이해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기업에 왜 투자해야 하는가? 바로 투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.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 있죠? 경제적 해자.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쟁 우위가 이 회사에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S&P 글로벌의 해자는 3겹으로 아주 두텁습니다. 첫째, 신용등급 시장은 무디스랑 둘이서 꽉 잡고 있는 사실상의 복점 구조예요. 채권을 발행하려면 이들한테 통행세를 내야만 하는 거죠. 둘째, S&P 500은 그냥 지수가 아니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집니다.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어요.
마지막으로 플래츠는 원자재 시장의 언어 그 자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. 이 문장 하나가 S&P 글로벌의 투자 가치를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치 수도나 전기 같은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안정성이 눈에 확 들어오죠. 전체 매출의 약 75%, 그러니까 4분의 3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반복 수익에서 나옵니다. 경기가 좀 흔들려도 회사의 기반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거죠.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이 기업에 높은 가치를 매기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? 이 강력한 제국에도 분명한 균열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. 이번에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반대 논리, 즉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리스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수익원인 신용등급 사업에 있습니다. 청소에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이 수익은 전적으로 기업들이 빚을 얼마나 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. 즉, 경제 사이클에 극도로 취약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. 실제로 금리가 막 오르고 경기가 얼어붙었던 2022년 다들 기억하시죠? 바로 그때처럼 심각한 침체가 오면요. 이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던 사업부의 매출이 순식간에 30% 이상 그냥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. 이건 회사 전체 실적과 주가의 직접적인 폭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리스크입니다. 그 밖에도 리스크는 더 있습니다.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언제든 정부 규제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너무나 거대했던 IHS 마켓 인수가 혹시 승자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. 또 데이터 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S&P 글로벌의 강력한 해자와 또 그에 못지않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.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우리 스스로에게 최종적인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. 결국 S&P 글로벌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.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데이터 인프라가 주는 장기적인 안정성에 베팅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찾아올 수 있는 단기적인 충격을 더 크게 보시겠습니까? 데이터 제국의 굳건함과 경제 사이클의 치명적인 칼날 사이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?